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대인기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간의 갈등이 홍콩 보안법을 두고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재로 작용하는 수혜주, 악재로 작용하는 피해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3다시 이상 임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 이 부분에서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공지 간단히 해드리면 사칭 도용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강조해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은 대화방, 단톡방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홍보성 문자나 이런 부분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성 문자가 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해외 사이트, 특히 이 부분 조심하세요. 해외 사이트 가입해라라고 연락이 온다. 이 부분은 이제 뉴스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사행성 도박 사이트로 이어집니다. 사칭범들이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행성 도박 사이트는 개설자 처벌은 당연하며 참여 대상자까지 모두 처벌받는다. 그러니 어딘가에 가입을 권장하거나 그러면은 사칭범이구나 도용범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고 저희 영상 본문에 들어가 있는 요 가입 서비스 폼 여기다 적으시면은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1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칭범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요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은 한 차례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25,500까지는 어렵지 않다. 여기를 넘어가면은 25,500을 넘어가면 27,000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제 저항선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한 차례 또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그래서 그래도 최악의 순간은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은 그동안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넘어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강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강세 좀 내줬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니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를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안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 동향도 엄청나게 움직이거나 하지 않았는데 코스피 주식은 2천억 정도면 그래 이 정도는 매도할 수 있지. 기관도 700억 되면은 매도할 수 있지. 연기금이 그냥 매수 안 했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매도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최근에 코스닥은 수급이 개별 성향이 좀 강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이 3천억 매도한 건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도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과도하게 좀 상승했던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과하게 올라간 감이 있고 실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올 건 다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다. 새로 진입할 것이 아니다. 기존 보유자들이 정리할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관련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파생 동향 자체는 좋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또 4,700 계약을 매수를 하면서 위 상방향에 대한 의지를 또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옵션 동향에서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도면은 위도 못 올라가고 아래도 내려가지 않는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액 자체가 다르죠. 콜옵션 매도는 기존에 크지 않았고 매수 쪽이 있었고 일부 정리한 거고 풋옵션은 계속 매도가 쌓이고 있으니 하방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위쪽으로 옵션 동향으로는 위로 아주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2050포인트에서 진통을 걷고 위쪽을 돌파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최대 22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한 번에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2100포인트대를 한번 넘보는 정도까지면은 다행이고 2050만 올라타도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미니멈으로 봤을 때 2050포인트 건드리는 정도고 그냥 이 정도만 하면은 만족합니다. 2050포인트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것.
안착만 해줘도 저는 만족합니다. 건드리는 건 조금 아쉽고, 건드리는 거는 이제 뭐 1%밖에 안 남았죠. 1% 상승하면은 건드리는 건 되는데, 오늘도 뭐 거의 근접했었고요. 2050포인트 가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왔는데,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 정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전 만족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00, 뭐 75포인트까지 건드려주면은 아주 뭐 좋고요. 2200을 간다? 이거는 제 예상 밖에 굉장한 강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 정도는 1단계는 2000, 진짜 약하면 2050 건드리는 정도, 돌파를 못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만족하는 정도면 2050포인트에서 2175포인트 뭐 요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2050포인트 위쪽만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는 2175포인트를 회복해서 2200대를 바라보는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도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1, 2, 3단계로 말씀드리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약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강세 쪽을 보고 있지만 약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아닌 것만 거르고 가도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약세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언택트나 뭐 이런 쪽들, 기대감으로 올라온 쪽들은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수급이 좀 안 좋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뭐 크게 흔들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수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들 좀 쉬면서 뭐 그린 뉴딜이라던가 이런 쪽이 뭐 양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홍콩 보안법 얘기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 유니온 머트리얼즈 요 종목이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여기서 물리셨던 분들 오늘 정리할 구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정리하는 영역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속주로 이제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티플렉스가 오늘 이제 그동안 유니온 머트리얼즈만큼은 아니고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이 3,000원 부근에 저항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는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는 구간에 도달하고 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잘 매도하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 노박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죠. 이 상한가 이제 뭐 한도 가 차이로 이제 뭐 이 정도면 상한가라고 봐야죠.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네, 자, 이 정도 왔으면 노바텍 같은 경우도 한번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홍콩 보안법으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보통 히토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중국에서 보복카드는 관세를 때리거나 하면은 히토류 얘기를 꺼낸다. 첫 번째가 히토류 얘기가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 쪽으로 해서 이제 보복을 하면은 이제 애플 쪽에다가 보복을 할 수 있죠. 미국을 이제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니까 애플 불매운동 같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애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플 쪽은 LG이노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크게 지금 뭐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약세나 강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유지해주는 정도만 해도 괜찮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하락할 때 피해주로 이제 꼽히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는 최근에 올라온 정도 부분에 대한 조정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노텍이나 뭐 BH나 뭐 이런 종목들, 뭐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엮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또 뭐 그 반대쪽으로 미국에서 또 때리는 기업은 화웨이가 있죠. 화웨이 하면은 제가 5G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RFHIC 같은 경우 화웨이는 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5G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5G와 관련된 RFHIC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좀 썩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냥 말 많은 종목은 좀 피해가는 게 좋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다. 5G 시장의 기대감이 높지만 이 종목은 화웨이랑 항상 엮여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종목이 제일 상승률이 크다고 해도 저희는 그렇게 썩 매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그냥 투자 아이디어예요. 노이즈가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일 많이 간다 5G 관련주 중에서, 그러면은 제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제가 이 화웨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하셔야지 여러분 그게 재테크입니다.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없다? 그러면은 재테크가 아닌 투기가 되고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투기를 할 것인가 이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투기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투기도 돈 버는 방법의 수단 중 하나예요. 근데 투기를 할 거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투기인지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시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는 조금 빠르게 뭐 투기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돈만 잘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같은 이슈를 놓고 수혜주와 피해주를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불안한 종목들은 좀 피해가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블록딜 얘기 나왔는데 뭐 하루 이틀 아니죠. 셀트리온, 테마섹,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 에쿼티 파트너스 여기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분율이 5%도 안 돼요. 뭐 이제는 뭐 최대주주 계열 쪽에 이제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나올 물량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밀렸죠. 4%대밖에 안 밀렸죠. 그래도 21선 이렇게 이탈해 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이 부분 이슈가 완화되면은 차라리 92,000원 돌파하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82,000원 부분까지 요즘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매수하는 선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87,000원 구간은 중간값이라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마이너스 1,000원을 손절할 거면은 적어도 2,500원 이상은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지지선 저항선 거드리면은 절반 구간 되는 구간이 이제 2분의 1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절반 되는 지점과 지지선을 한 번 더 그으면은 4분의 1 되는 지점이 되죠. 그러면은 이 구간 이하에서만 매수하면은 최소한 1대 3의 비율이 나옵니다. 뭐 4등분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최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 좀 안정적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록들 관련된 이슈도 간단히 뭐 짚어드렸고 헬릭스미스가 이제 엔제시스 3-이상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뭐 작년부터 좀 진통이 좀 많았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오염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오염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실패한 것이냐 오염과 상관없이 실패했다라고 나왔지요. 그러면서 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뭐 수정 보완을 하고 해서 3-이상 프로토콜을 이제 3월 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임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임박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거래량 실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63,000 위쪽으로 있어야지 그 다음 구간도 좀 보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언택트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근데 이게 이 대형주가 4% 하락한 거면은 많이 하락한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냥 올라온 거 일부 되돌림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대신 그래도 22만 원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만 원 이탈하면 한 차례 뭐 정리를 했다가 다시 보시던지 돌파하면 다시 보시던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저는 이런 고가 구간에서는 좀 매매가 좀 꺼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약간 고점 징후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틀 전 양봉 안에 중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5일선 유지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거나 한 건 아니에요.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세력들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도가 이렇게 가파라졌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는 것 가격 조정이다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리를 좀 늘렸습니다. 1km를 전력 질주로 달리면은
1km를 전력 질주로 달리면 숨도 가쁘고, 그러니까 숨 고르기도 하고 다리도 마사지 해주고 그래야지 더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가파르게 올라왔으면 조금 쉬어줘야지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노리기보다는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출발하는 종목들, 아니면은 먼저 상승한 다음에 쉬었다 가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박문규 수립은행장께서 울산 조선업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선업계가 어렵구나. 그래서 1조 4천억을 이제 자금 공급을 지원해 주겠다,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3조 8천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3조 8천억, 3.8조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지원됐는데 1조 4천억을 증액해서 5.2조, 5조 2천억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금 공급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해양 어제 말씀드렸었죠. 하반기에 뭐 수주기대감도 나오고, 그래서 이쪽 있고 그 조선기자재 쪽 태용이라던가 이제 이런 HSD 엔진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기존부터 야금야금 올라오던 성광밴드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격 매수하시라는 건 항상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걸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분들만 건드리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주도주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도 조선업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LNG 쪽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아졌으면은 요 단기적인 이슈가 나올 때 내가 도망 나오는 구간, 정리하고 나오는 구간 정도로 단기적으로 이용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분들도 짧게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요거 마지막으로 봐드리면은 그린 뉴딜 정책, 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수혜감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기존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풍력, 태양광 얘기 나오는 거,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우리나라 친환경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탈원전하면서 나왔던 정책하고 별 차이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태양광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수혜를 본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면은 이게 입찰제예요. 입찰제. 정부랑 이제 같이 함께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간 업자들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중국 제품을 갖다가 가격 단가를 맞춰서 입찰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 그렇게 썩 수혜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좀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보세요. 정부에서 정책하면 입찰제인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조금 더 뛰어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이 좋으니 중국 제품을 갖다가 마진을 중간업자들이 남기겠구나 라고 하면은, 기존의 태양광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태양광 설치비가 비싸고 유지보수 하면서 좀 오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2년 전후 지나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서 중간업자들 사라지면은 말짱꽝이 되는 거죠. 굳이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그동안 업황도 어려웠는데, 폴리시클실리콘 가격도 어렵고 다 어려웠었는데, 이런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건 알겠는데 굳이 이쪽을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 그리고 뭐 그린 뉴딜 정책으로 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오늘 뭐 삼성 SDI라던가 이런 뭐 LG화학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하락했죠. 기존에 먼저 올라온 게 있어서, 전기차는 뭐 다른 모멘텀으로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온 게 있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같이 올라가야지 얘네는 못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성으로 해서 그동안 너무 못 갔으니까
이번 정권이 재신임을 강력하게 받았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재신임을 받은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올라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결과가 조금 과거에 제가 아까 입찰제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실지는 봐야겠지요. 개선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가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런 개선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저는 그냥 테마 정도로 보고 굳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 이게 투자 아이디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화웨이 관련된 RFHIC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노이즈 있는 걸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안전하게 내 재산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면서까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앞에 뭐 설문지 작성해서 뭐 문의하시면은 저희 쪽 회원이 되시면은 알 수가 있다. 그러니 혼자 어려우신 분들은 시청하시고 나는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매매도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요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